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통신 확인하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요. 그죠? 다행이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계학습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 왔는데요. 우리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가공이 돼서 이제 그 내려가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형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모형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좀 바꾸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든지 데이터가 곧 문제인 거죠. 데이터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이제 문제다. 그죠? 이 뭔가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알고리즘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그 알고리즘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제 접근을 했을 때 기계 학습의 인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제 문제에 맞는 그런 이제 해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는 인제 가장 처음에 이 KNN을 어 살펴봤고요. 어제 인제 이 KNN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인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KNN이 그 너무나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뭔가 인제 한계점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다른 알고리즘들은 그러면 더 나을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고 싶고요. 네. 더 낫다라고 말하기가 인제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각각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자신의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상 "이게 더 좋다." 뭐 "이게 더 나쁘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지금 딥러닝 시대니까 뭐든지 다 그냥 딥러닝으로 풀어 버리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계신데, 요새는 인제 크게 두 가지 그 진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AI가 그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인제 그 학습시키는 인제 상태, 자기가 그 스스로 프로그래밍도 하고 스스로 이제 학습도 시키고 AI가 AI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인제 구체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인제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진영도 인제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아니다. AI는 이제 결국은 사람의 생산성을 이제 보조하기 위한 이제 용도이지 AI 자체가 인제 사람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프로그래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인데, 최근에도 뭐 이미 인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뭐 챗GPT를 통해서 뭐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합니다. 저도 종종 쓰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챗GPT를 이제 쓰면서 처음에 인제 GPT 인제 3일 때는 잘 못해요. 근데 GPT 인제 4가 좀 나은데, 근데 이걸로 그 사람 프로그래머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고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 인제 소위 말해서 인제 자율주행
이제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따옴표를 이제 단 건 이유가 있는데 자율주행이 안 되죠. 뭐 테슬라도 그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리콜 조치가 인제 실행이 됐고 그 오토파일럿이 아닌데 이 정말로 이제 "오토파일럿이라 부르지도 말라." 이거는 "너네 레벨 2 잖아, 레벨 2. 레벨 2가 어디 감히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이런 거죠.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자율주행보다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 갖고 인제 버튼 딱 눌러 놓으면 그 간격 조정하고 그 조향도 쪼금 해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테슬라 가지고 뭐 무슨 이제 저기 뭐 성수대교 코너를 돌았다는 둥 뭐 거기서 뭐 죽을 뻔했다는 둥 누구는 뭐 부산까지 갔다는 둥 또 반대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거 맞아요. 맞는데 인공지능의 목표 자체가 일단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음식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어 그릇을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싹 깔끔하게 씻어 가지고 식기세척기에다가 넣어 주는 그 활동. 그거는 인제 뭐 대학을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초등학생도 사실은 그냥 잘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로봇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제 대체하거나 이런 거는 일단 목표도 아니고 그거를 인제 얼라이먼트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정렬의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AI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냐.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인건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인제 AI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냐 이런 건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니에요. 왜? 최근에 뭐 콜센터 이런 거 뭐 국민은행이 뉴스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인제 콜센터에서 뭐 대량 해고하고 뭐 그러지 않았냐 200 명.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죠. 근데 그게 산업의 인제 생산성의 이제 변화에 의해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화를 받거나 인제 타이핑을 이제 해 주는 타이피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근데 이제는 뭐 전화를 직접 받고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또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 인제 뭐 컴퓨터라든지 이 전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으로 인해서 타이피스트나 이런 거의 직업이 없어졌냐 하면 없어진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콜센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감정 노동이나 이런 주제가 이제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인제 일하시는 이제 분들이 인제 수행하는 그런 업무 자체가 그 이제 사람하고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안내를 이제 주시는 건데 그런 안내 자체가 대부분은 좀 단순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냥 막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가서 안내 받으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복잡한 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들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으면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좋든 나쁘든. 그죠? 누군가한테는 좋고 누군가한테는 나쁘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이 AI를 얼마나 내가 심도 있게 파야 되느냐. 곧 이런 AI가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고 뭐 뭐든 뭐 지금 뭐 KNN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알아봤자 결국은 그냥 챗GPT가 다 해줄 거야. 저도 인제 그게 되길 바랐어요. 되길 바라서 그래서 인제 2022년 11 월에 제가 자연어 처리 과정을 딱 하고 있을 때 챗GPT가 나왔거든요. 물론 인제 그거는
챗GPT와 같은 서비스의 수준은 예고가 된 상태였어요. 왜냐면 이 기술 자체가 그 훨씬 이제 선행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 발전사적인 이제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요 인제 2016 년에 그 지금은 벌써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돼 버렸죠. 알파고가 인제 나왔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뭐 딥러닝의 어떤 그 데뷔가 있었던 거죠. 딥러닝이 이제 세상에 이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인제 2023 년에 22 년에 챗GPT 이제 서비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를 이제 크게 끌어올리고, 또 우리를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이제 시대로 이끌어 줬죠. 근데 이 챗GPT가 인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2017 년에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기술이 이제 개발이 이미 됐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2018 년에 벌써 인제 GPT 어 1 버전이 나왔고, 2000 이제 18년 19 년에 이제 뭐 버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제 이 기술들이 '아 야 저거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감들이 인제 쌓여 올라가는 거의 인제 5 년에 가까운 그 발전 과정이 인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 고고학이라면, 그 고고학에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공룡이 인제 뭐 새로 진화했다 이런 거는 인제 그 사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인제 하늘을 날아다니면 세월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근데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제 사람이 그 어떻게 이제 진화를 해 왔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그 중간 과정들이 인제 밝히는 게 공룡처럼 우리가 인제 오랜 역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인제 짧은 시간에 이제 발전해서 그 진화가 갑자기 확 이루어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지? 어디서부터 인제 어디서 인제 간 거지? 이런 것들을 궁금한데 좀 알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기술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들이 하늘에서 이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쭉 발전의 인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제 진화를 하는, 그야말로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에는 이제 빵 이게 떨어졌지만, 이쪽 분야 사람들은 이거는 인제 '이때쯤이면 이건 될 법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 이제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된다. 이거는 돈을 딱 부었을 때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보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미리 돈을 쏟아 부은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근데 인제 요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인제 이런 어떤 발전적인 어떤 과정을 봐서 챗GPT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나왔는데, 근데 이런 기술들 자체가 인제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는 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 자체가 텍스트의 형태로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이 챗GPT는 뭐3천억 건의 인터넷 문서를 학습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류의 지식 자체가 텍스트가 일단 그 텍스트는 그중에 일부예요. 제가 인제 표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부산에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서울에 와본 적도 없고 도쿄에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표지만을 가지고서 챗GPT는 마치 그거를 아는 것처럼 이제 흉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만 세상을 이제 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어디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어제 인제 역사에 대해서 비유를 드렸는데,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역에 뭐 가 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없이 그냥 인제 책으로 배우면 말을 해 보면 아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진짜 아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우리가 인제 그 근본적으로 요런 일들을 이제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인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신 해결해 줘. 이런 식으로는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의 어떤 특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통찰을 가지고서 '아 이건 요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인제 학습을 하시거나 혹은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인제 그 선생님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인제 끝난 게 아니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라서 그냥 포기하고 에이 말았는데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얼굴 인식 같은 거예요. 이 얼굴 인식이 사실 굉장히 최근이에요. 2015년 딥러닝 이후로나 그 생체 인식의 표준으로 이제 자리 잡았거든요. 그전에 뭐 지문 같은 거는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얼굴 인식은 사실 잘 안 되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 얼굴 인식에 대해서는. 너무 인제 이게 잘 되려면 약간 미션 임파서블 식으로 막 딱 이제 고정이 돼 있고 막 스캔하고 막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는 그냥 훌쩍 흘겨만 봐도 딱 열리죠. 그거는 이제 대단한 거거든요. 네. 2015년 이전에는 대체로는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제 포기를 해 왔었는데 이제 인제 되고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한테 우리가 정확한 뭐 SQL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챗GPT한테 "요거 해 줘. 요런 어떤 명령을 좀 작성해 봐." 그거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평이한 말로 했을 때 우리가 인터넷에 문서를 조사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검색을 잘 안 해요. 진짜 옛날에는 무조건 검색부터 했는데 요새는 일단 챗GPT한테 물어봐요. 물어보고 "아 그럴 것 같아."라고 해서 인제 대강 인제 해 보고 맞으면 인제 그냥 아예 검색도 안 하고 이게 좀 모자르다 싶으면 약간 의구심이 든다 싶으면은 인제 그거를 이제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위해서 검색을 쪼끔 해 보고 요런 인제 식이거든요. 근데 인제 프로그래밍적이나 이런 것들은 인제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코드가 인제 좀 복잡하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돼요. 그게 인제 그러면 지금의 인제 상황에서 이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이 한번 이제 어떤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주 밑에를 기고 있다가 갑자기 뻥 튀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뻥 튀면 계속해서 인제 떡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아니에요. 대체로는 요렇게 한 번 뻥 튀는 거는 이 밑에서 인제 다져온 무언가의 압력에 의해서 인제 뻥 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그러면 인제 그다음 구간은 그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이제 모르고 그다음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뻥 튀는 무언가가 되려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아까 인제 제가 논의 드린 이 현재 이제 기계학습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는데 그런 패러다임은 이미 인제 50 년대부터 형성이 이제 되어 왔어요.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한 게 인제 2010년 이후의 시점이죠. 대체로는 인제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기계학습이 인제 쓸만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제 이미 패러다임은 존재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점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챗GPT한테 제가 이제 종종 이미지 같은 거 생성해 보라고 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어 뭐 유튜브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챗GPT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예쁜 것들도 있고 간단한 거 좋은 것들도 있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똑같은 주문을 해도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인제 계속해서 인제 주문을 했을 때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디자이너를 뭐 대체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안 되고
다만 디자이너에게 맡길 때 그냥 대강 요런 느낌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기가 좋을 거고, 디자이너도 그 초안을 잡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고,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한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제가 예상하냐면, 감히 챗GPT는 거의 예고가 됐어요. 거의 5년 전에 2017년 이런 때 거의 예고가 됐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그래서 이미 5 년을 그 이론이 선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인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제 그 급의 그 급은 아니고 약간 B급의 뭐 그래프 신경망 이런 것들이 인제 있는데, 이거 되게 인제 흥미로운 이제 주제죠. 근데 이 트랜스포머만큼 그 어떤 A급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패러다임의 인제 내에서 응용이 이제 확장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저도 그 이론들을 이제 쫓아보면 그런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해줄 만한 그런 급의 이론은 지금 없어요. 지금 없으면 5년 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그냥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애들이 인제 대학에 이제 몇 명 갈 것이다, 이거는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태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인제 딱 결정이 돼 버린 거잖아요. 100만 명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년 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이제 '현재 패러다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냥 사실상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줄 만한 그런 이론이 지금 없으면 5년 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인제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의 가치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 이거 된다, 된다. 이렇게도 해 봤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특정한 기업이, 돈 많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돈 많은 기업이 그 가치를 발견해서 돈을 이렇게 팡 때리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이제 탕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는 그럴 만했어요. 이미 5년 전에 그치, 그치, 그치. 와, 이거 저도 인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었는데, '아, 저렇게 했구나. 그치. 그럴 법했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24 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5년 후면은 거의 2030 년에 가까워요. 근데 2030 년에 인제 가까운데, 그러면 인제 그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인제 사람을 대체하거나 이럴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인제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AI를 이제 논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AI로 인해서 이제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AI로 인해서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산성의 이제 100 배나 1000 배의 어떤 생산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인제 오히려 더 인제 격차가 이제 심화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술에 인제 올라타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또 이미 인제 전문가이신 경우에는 현재 분야에서의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현재 분야에서 그런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데, 가끔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나를 해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기술을 도입하면 어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해고하는 그런 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전문가의 식견을 요하고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면 그건 AI로 대체가 안 돼요. 그런 사례가 그 이제 만약에 단순한 반복 업무를 이제 통해서 직업적 안정성을 이제 보장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육체 노동은 물리적인 기계로 대체를 했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노동을 이제 컴퓨터가 대체를 이제 해 주고 있는데, 컴퓨터가 예전에는 약간 자전거급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마음의 자전거다, 컴퓨터는." 왜냐면 이 자전거가 등장하고 나서 그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전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실제로 이제 자전거 좋아하시면 뭐 걸어서는 1-2 킬로 가는 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자전거 타고 오면은 뭐 하루에 뭐 30 킬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쓱 갔다 오면 어떤 그런 자유를 선사하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에 비유하는 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페달을 직접 밟아야 돼. 그죠? 마찬가지로 그 스티브 잡스가 1970 년대 80 년대 비유했던 컴퓨터는 우리가 직접 명령을 내려야 돼요. 페달을 이게 직접 이제 밟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약간 증기기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추추추추추 이렇게 이제 철도가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빅테크들이 들어오면서 철도가 막 깔리고 인프라가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다음은 뭐냐? 그다음은 인제 개인화죠. 자동차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사이클이 예전에는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혹은 뭐 100 년에 걸쳐서 일어났거든요. 이제 19 세기 철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도입되고 이렇게 인제 됐는데 근데 지금은 오늘도 그 엘리베이터 뉴스 보니까는 뭐 LG 그 그람이 뭐 AI 그 온 디바이스 탑재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AI가 그 아주 빠르게 개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2년 이내에 지금 온 디바이스 이슈가 지금 이번 연도 인제 가장 화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누구나 지금 산업의 어떤 흐름을 보고 있다면 '누구나 그냥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개인화가 됐고 스마트폰에 AI가 탑재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AI로 뭐 해?' 이렇게 인제 생각할 수 있는데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 2000 년대. '보통 사람들이 컴퓨터로 뭘 해?' 이렇게 인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AI가 이제 그 개개인에게 주어지면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이제 시장이 이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AI는 결국은 지능적인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가 현재 우리가 인제 산업의 이제 주요한 근간이고 그래서 얼마나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지능적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인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오셨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일일이 이거를 그 if else 문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지능성을 보장하는 거는 이게 경쟁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신러닝의 연구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칩을 그 뭐 CPU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두 개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이론과 인제 패러다임 자체를 개발하는 그룹들이 있고 소수의 그룹들이 있고요. CPU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그룹들이 개발하잖아요. 엔비디아 뭐 이런 그 그룹들이 있는 거고 그 아주 소수의 기업들이 하고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이제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AI를 그 우리가 'AI로서 지금 AI가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체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인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론이 없는 걸로 봐서는 2030 년대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2030 년의 운명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5년 이상을 이론들이 인제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제 그 요 얘기 왜 했냐? 좀 뽐뿌를 넣어야 되니까. 그죠? 좀 뽐뿌를 이제 넣어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습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점도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어디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이 K 최근접 이웃의 원리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인제 그 선형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 이 선형 모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함 해내면 '헉헉헉 잘했다.'라고 이제 느끼게 이제 될 만큼 꽤 인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인제 73 페이지 으로 가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KNN을 인제 살펴봤는데 그 KNN의 어떤 장단점과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 선형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했던 부분을 같이 인제 살펴보면요. 어제 인제 KNN의 그 원리는 인제 살펴봤는데 회귀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잘 시작을 하셨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두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yML 커널을 여전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이제 3 회차니까 데이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서는 그 숟가락 젓가락 올려 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숟가락 젓가락은 이제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인제 numpy, pandas, matplotlib, 얘는 이제 하위 패키지 이제 파이플러스 인제 주로 이제 사용하니깐요. 예. 이렇게 인제 가져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scikit-learn 같은 경우에는 요 scikit-learn을 이제 당연히 쓰죠. 당연히 쓰는데 얘는 그 전체를 이제 다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일부 부분을 인제 콕 집어 와서 인제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런 점들은 이제 그 굳이 저 scikit-learn은 저렇게 임포트를 해도 요런 식의 임포트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인제 해 놓고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잘 준비가 되셨으면 엄지척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어제 마지막 부분의 인제 회귀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인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값을 예상할 때 연속적인 값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문제다 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논의를 드렸고, 어제 인제 요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사실상 이제 복사 붙여 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남의 말을 많이 들어서 재미없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연습 삼아서 linspace 이렇게 인제 하고 -10부터 10 까지 이제 총 100 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y는 이제 x를 하는데, 이러면 이제 항등 함수가 돼서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 노이즈를 좀 이제 참 끼워 넣어 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단축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노이즈는 이제 랜덤하게 하기 위해서 인제 numpy 랜덤을 통해서 이제 rand-n, 요 rand-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표준 정규분포 확률 모형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개수 자체가 인제 x만큼이 있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plt 이제 플러스 스캐터에서 점 찍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show 이렇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해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요 매번 요 numpy 랜덤이 달라지지 않게 우리가 어제 이미 인제 논의를 했는데, 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에서 인제 난수 초기 값을 적당히 인제 고르는데, 이 0 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그 잘 이해하시죠? 123 뭐 321 뭐든 상관없고요. 근데 뭐 굳이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이제 숫자를 큰 거를 이제 쓸 이유는 없으니까 요렇게 인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요 numpy 이제 랜덤에서 요 NP를 좀 지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제 지워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저 난수 초기 값을 설정한 것에 이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인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모형인데,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그 어제 이제 드렸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인제 이어서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인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드렸냐면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화려한 용어죠. 요런 화려한 용어를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고 우리가 인제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제 모형을 형성하고 그런 모형이 그 어 "예측을 잘 수행하기를 이제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인제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실제 데이터 요게 인제 실제의 데이터고 거기에 대해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그냥 사용하자면 그냥 요렇게 이제 쓸게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정확하기보다는 이것도 어차피 기호일 뿐인데 조금 더 상세한 기호를 이제 사용하자면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모종의 함수죠. 그죠? 이 함수가 인제 그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깐요. 근데 어쨌든 인제 그 하나의 인제 단일한 값을 이제 출력하면 함수로서 그 규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x가 요렇게 이제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게 이제 모형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상세하게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간결하게 요렇게 인제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생성한 데이터가 이 요 공식을 납득하기에 좀 좋은 형태다라고 인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다음 같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생각의 틀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을 때 이러한 모형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재에서는 모형하고 알고리즘을 좀 이제 혼용해서 인제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그 구분을 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결정된 건데 그 모형하고 알고리즘이라는 그 단어가 그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맥락도 있고 쪼끔 구분하면 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 인제 모형하고 알고리즘은 쪼끔 구분해서 씁니다. 왜냐면 인제 그 알고리즘이 동일해도 모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알고리즘을 썼지만 어떤 데이터로 훈련했는가에 따라서 모형이 이제 다르게 형성되고 또 어떤 이제 설정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모형이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큰 틀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모형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논의가 된 알고리즘은 KNN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KNN을 이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킬런, 네이버스 그리고 KN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어제는 이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리그레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소개를 드렸는데 요 첫 번째 파트는 알고리즘의 원리죠. 그리고 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출력의 형태예요. 이건 이제 원리고요. 원리는 어제 알고 있던 그 KNN입니다. 이웃과 인제 거리를 이제 구하는 거. 그러한 거리를 최소화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런 이웃이 바로 최근접 이웃이다. 그런데 그런 이웃이 인제 한 명 이상, 한 개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제 이런 원리 자체는 인제 KNN이 인제 동일한데 출력의 양상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 그 이상의 상세한 다른 출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논의할 때는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살펴봤던 이제 유형 출력이 있죠. 그리고 실수값을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인제 형태의 이제 출력이 있는 거고, 지금은 요런 출력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그레서를 이제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회귀를 이제 영어로 이제 리그레션 이러고 이제 하니깐요. 그러면 유형을 분류하는 이제 분류기는 클래시파이어잖아요. 그러면 회귀를 하는 거는 회귀기죠. 그죠? 아 말도 어렵다. 회귀기. 요게 인제 되니까 얘는 그러면 인제 리그레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지금으로서는 요 리그레서를 인제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골랐어요. 골랐고, 그래서 인제 이 모형한 인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고, 이제 모형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형은 저 KNN 리그레서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제 하고 싶고, 엔네이버스를 일단 1로 설정을 인제 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알고리즘한테 데이터를 경험시켜 줌으로써 모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요렇게만 되면 그냥 설정은 됐지만 알고리즘이 모형을 형성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경험시켜 주면서 이제 모형을 이제 형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논의 드린 것처럼 이 모형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제 훈련과 시험으로 이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도 인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scikit-learn의 모델 셀렉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동 완성이 잘 안 되네요. 아, 안 될 법했네. 요 앞에가 이제 이상했으니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요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누고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 보고 시각화해서 인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 과정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 x가 1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1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중간에 인제 다음과 같은 프린트문을 이렇게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 상태로는 현재 우리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이제 우리 붓고 데이터를 이제 하면서 살펴봤는데 요런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가정합니다. 요런 형태의 데이터다라고 하면 이제 임의의 S개의 표본이 있는 요런 이제 상황에서 각각의 다음과 같이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된 것을 이제 가정하죠.
그리고 그게 임의의 n개가 있다. 이렇게 인제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지도 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y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요런 형태로 이제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표기를 해 왔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인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y는 경우에 따라서 인제 다른데, 지금의 경우에는 y가 인제 실수값이기 때문에 요렇게 인제 표기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해야 이게 인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대상 데이터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 요 x를 그 만든 거를 이제 보면 요 100이 뭐냐면 이 100이 인제 s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요 x라고 하는 것이 s개가 있기 때문에 요 x들을 이제 한데 합친 거를 xs라고 이제 부를게요. 요 xs는 s by n 개가 돼야 돼요. 예? 즉 인제 요 ND 어레이에서 인제 쉐입 속성을 만약에 이제 뽑아 본다 라고 하면 요거는 인제 s by n이라고 하는 요런 인제 형태로 이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보면 요거는 이 쉐입이 S 컴마 하고 요렇게 인제 나온 거예요. "야 그거야 뭐 이게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연산을 할 때는 이게 그 이 형식 자체가 얘는 1 차원 텐서인 거고요. 얘는 2 차원의 인제 형식인 거예요. 근데 1 차원인데 어떻게 2 차원으로 하냐라고 인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그 설령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거랑 요 형식은 다릅니다. 정보는 동일한데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x는 요런 식으로 되면 이 우리 알고리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런 형식이 이제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요거를 그 배치 데이터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 배치 데이터라고 하는 거의 배치는 이제 묶음이나 다발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제 그 상반되는 것은 이제 그 개별 표본 단위인 거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개별 표본은 이제 하나씩 요렇게 이제 하는 거고, 요런 X 대문자 XS 요거는 인제 배치 단위의 인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0 개가 한 묶음이 돼서 이렇게 싹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인제 그런 형식이 이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만들어 줘야지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XS 대문자 X를 쓰면 이게 그 오타의 많은 어떤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X가 여러 개 있다 해서 인제 복수형으로 XS라고 하고, 이 소문자 X를 리쉐입을 이제 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요렇게 이제 하고 XS 이제 쉐입을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보시면 요 S 컴마라고 하는 1 차원의 형태가 S by 1 이라고 하는 2 차원의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요 XS를 가지고서 모형의 입력 데이터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매번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매번은 통상적으로는 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 왜 했어? 이번에는 특수하게도 요 x가
특성이 이제 한 개밖에 없는 1 차원 데이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1 차원이 아니고 뭐 몇 차원씩 되잖아요. 붓꽃 데이터만 해도 4 차원 이렇게 인제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해 줘도 원래 인제 차원 수가 이제 많은 편이죠. 한 개보다는 보통은 많아요. 근데 한 개인 경우에는 요렇게 인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